40년 친구와 20년 남편. 둘 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파멸시켰습니다. 영희야, 그 손 놔. 45년 친구가 제 전 남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어요. 제 이혼을 부추긴 게 바로 저 사람이었다는 걸. 제 이름은 박미순, 올해 70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요. 그 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제겐 영희가 있었으니까요. 김영희, 45년 절친. 아니, 절친이었던 사람. 영희와 저는 25에 만났어요. 직장 동료였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첫 월급 받던 날 한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20년 전 이혼할 때 영희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10월 초 단풍이 막 물들던 때 저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앉을까요? 좋아요. 창가 쪽이 좋겠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 전재호, 제 전 남편, 숨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요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당신, 영희가 재호를 당신이라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친구 사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부부의 손길. 더 볼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안은 추웠어요. 우연일까? 착각일까? 집에 와서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응, 영희야. 뭐하고 있어? 집에 있어요.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0분 전까지 카페에 있었는데 오늘 날씨 좋던데 같이 산책할까? 아, 미안해요. 오늘 좀 피곤해서요. 내일은 어때요?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이혼할 때 영희가 했던 말들. 언니, 형부가 요즘 이상해.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그때는 친구니까 걱정해주는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어요. 영희는 왜 그렇게 제 남편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며칠 뒤 동창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순아, 토요일에 우리 집 올래? 응, 갈게. 은정이네 집에 갔어요. 동창 5명이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 화장실에 갔죠. 복도를 지나는데 벽에 액자가 보였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어요. 단체 사진. 10년쯤 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영희와 재호가 있었어요. 나란히 서서 팔짱을 끼고 영희는 흰 드레스, 재호는 정장. 그 옆에 적힌 글씨. 영희 재호 결혼 축하. 2005년 11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2005년. 제가 이혼한 게 2004년. 이혼 1년 뒤 재혼했다는 거잖아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환한 미소, 재호의 행복한 표정.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미순아, 왜 그래? 화장실 안 가?
은정이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응. 갈게.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45년 친구가 제 남편과 재혼했다. 이혼 1년 만에. 그럼 그 전부터 만났던 거 아닐까? 혹시 제 이혼이 영희 때문이었던 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먼저 확인해야 해.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들. 그 안에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당시 영희가 준 사진. 형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어. 이거 증거야. 사진 속엔 재호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 뒷모습만 보였어요. 긴 머리, 검은 코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코트 안쪽에 작은 브로치가 보였어요. 은색 나비 브로치. 그 브로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늘 달고 다니던 거. 제가 선물한 거였어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 속 여자가 영희였던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영희가 왜 제 결혼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지, 왜 재호 일정을 자세히 알았는지, 왜 이혼을 부추겼는지 전부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45년 친구,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결심.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 20년 동안 숨겨진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야겠다. 그렇게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영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평소엔 이틀만 연락 없어도 언니, 왜 연락 없어? 문자가 왔는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브로치, 뒷모습, 코트. 확실했습니다. 20년 전 그 여자가 영희였던 거. 그럼 이혼 전부터 둘이 만났던 걸까? 얼마나 오래전부터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없고. 아, 미안.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괜찮아. 그럼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 어디서? 우리 단골 국밥집 어때? 좋아. 내일 12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다음날 국밥집에 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언니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 뭐 먹을래? 나는 콩나물 국밥 먹으려고. 나도 그걸로. 주문을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좋아 보여.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 그냥 좀 피곤했어.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잠을 못 자서. 국밥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누구 만나? 응?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남자친구 생겼나 해서. 영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넌 혼자 살잖아. 외롭지 않아? 영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나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언니만 있으면 되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고?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혹시 재호 본 적 있어?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형부? 왜? 그냥 우연히 봤거든. 어디서? 동네 카페에서. 영희가 물을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아, 그래. 나는 못 봤는데.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너 만난 적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너 형부 만나지 않았어? 언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나 왜 형부를 만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미안, 내가 착각한 것 같아. 그날 점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헤어졌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영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보다가 옛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결혼 생활, 가족 여행, 친구 모임. 그중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제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모인 날. 영희도 있었고 재호도 있었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영희와 재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영희의 시선이 살짝 재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영희를 미행하기로 한 겁니다. 오전 10시, 영희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차 안에 앉아서요. 11시쯤 영희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어디 가는 걸까? 영희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죠. 새 정거장을 지나 영희가 내렸습니다. 대형마트 앞이었어요. 혼자 장 보러 가나? 하지만 영희는 마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갔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안쪽 자리에 앉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입구 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전재호였습니다. 재호는 영희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재호가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손잡고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45년 친구가 32년 남편이었던 사람이 함께 나를 배신했구나.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가려는데 영희가 재호 팔짱을 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호도 얼어붙었죠. 언니.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가 더듬거렸습니다. 언니, 이건 우연히. 우연? 우연히 팔짱 끼고 다녀.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나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재혼한 거?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재호랑 결혼했지? 언니, 대답해. 결혼했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믿음, 45년 우정,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영희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확인된 사실. 영희와 재호 재혼. 2005년 11월. 내 이혼 1년 뒤. 필요한 것. 결혼증명서. 이혼 당시 서류. 영희가 준 거짓 증거. 해야 할 것. 그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진실을 밝힌다. 모두에게 알린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렇게 제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문자도 수십 개씩 왔어요. 언니, 전화 좀 받아줘. 언니, 미안해. 설명할게. 언니, 제발. 모두 무시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동창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순아, 무슨 일 있어? 영희가 자꾸 내한테 전화하는데 언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응,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둘이 싸웠어? 응, 크게. 뭐 때문에? 말해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했어요. 영희가 내 전 남편이랑 재혼했어. 20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가 확인했어. 설마. 미순아, 너 착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결혼 사진도 봤고. 혹시 영희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니네 이혼하고 한참 뒤잖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1년 뒤야. 1년. 그것도 영희가 내 이혼 부추긴 거야. 또 침묵.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순아, 근데 증거는 있어? 내 말은 확실한 거? 있어. 당연히. 그래도 영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45년 친구잖아.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영희 편 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냥 너무 놀라서. 미순아, 진정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제가 진정해야 한다고? 그날 저녁 다른 친구 해숙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미순아, 영희한테 들었어. 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근데 영희 말로는 우연히 만났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우연? 20년 전에? 그래도 니네 이혼하고 한참 뒤잖아. 영희가 뭘 잘못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수가, 넌 영희가 내 이혼 전부터 재호 만났다는 거 몰라? 증거 있어? 있어. 그럼 보여줘. 그래야 믿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5년 친구 영희. 모두가 영희를 믿었어요. 저보다 외로웠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자리.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갔습니다. 피할 순 없었으니까.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5명이 와 있었어요. 은정, 해숙, 정난, 명숙, 그리고 영희. 영희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서려는 것 같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 맞은편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입을 열었어요. 자, 메뉴 볼까? 오늘 뭐 먹을래?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영희와 저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정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수나 영희야, 너희 둘 무슨 일 있는 거지? 우리끼리인데 얘기 좀 해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희가 내 전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20년 전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영희야?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해숙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미순아, 너 이미 이혼했잖아. 영희가 뭘 잘못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영희가 내 이혼 전부터 재호 만났어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내 이혼 부추긴 거예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아니야. 나 진짜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영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제발 믿어줘. 나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정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순아, 증거가 있어? 확실한 증거. 그게 없으면 영희만 괴롭히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증거를 요구하네요? 영희가 거짓말쟁이인데? 그래도 확실해야 하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증거 가져올게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45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희를 믿었어요. 거짓말쟁이 영희를.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뭘 더 찾아야 할까? 새벽 4시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해. 아침이 되자마자 20년 전 서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는 20년 전 의뢰인인데요. 당시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고객님, 기록 확인했습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박미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20년 전 제 이혼건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기록을 보니 기억나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영희 이야기, 재호 이야기, 거짓 증거 이야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 사진 말씀이시군요. 당시 친구분이 가져오셨던. 네, 맞아요. 그 사진 원본 아직 있나요?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당시 제출하신 증거들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재호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뒷모습만 보이는 그 사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당시 날짜를 확인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사진 메타데이터요. 찍힌 날짜가 이혼 신청 직전이었거든요. 너무 타이밍이 좋았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증거로 쓰기 위해 일부러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 저를 속이기 위해서, 이혼시키기 위해서 집에 도착해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복사해준 서류들, 그중 하나를 보다가 멈췄어요. 증인 진술서, 영희가 작성한 것,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3월 15일 명동 카페, 2004년 5월 20일 강남 식당, 2004년 7월 10일 공원.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달력은 없었지만 휴대폰으로 검색했어요. 그날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제가 지방 출장 간 날, 2004년 5월 20일, 친정 어머니 병원 간 날, 2004년 7월 10일, 아들 수학여행 따라간 날, 모두 제가 집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영희에게 다 얘기했었어요. 언니, 나 내일 출장 가. 언니, 내일 엄마 병원 가야 해. 언니, 아들 수학여행 따라가. 영희는 제 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의 재호를 만났던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45년 친구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영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만나자. 언니, 정말? 응, 할 얘기가 있어. 언니 고마워.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 오후 2시에 영희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희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언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영희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이건 내가 쓴 증인 진술서야. 20년 전에.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 날짜 좀 봐. 2004년 3월 15일. 내가 출장 간 날이지?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5월 20일. 엄마 병원 간 날. 7월 10일. 아들 수학여행 따라간 날.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내 일정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그날들의 재호 만난 거야? 침묵. 영희야, 대답해.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45년 친구를 배신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었어. 평생 혼자 살았잖아. 언니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빼앗은 거야? 내 결혼 망가뜨린 거야? 언니,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그게 내 행복을 빼앗는 이유가 돼? 영희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동창 모임. 거기서 다들한테 진실 말할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내 이혼을 고의로 만들었다는 거.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그리고 재호한테도 말할 거야. 내가 어떻게 날 속였는지. 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언니, 그건 안 돼. 왜 안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다 알면. 저는 영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20년 전에 생각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영희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용서 못해? 못해. 언니 나가줘.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아. 무슨 일이세요? 망설여졌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결국 말했습니다. 영희 이야기, 재호 이야기, 전부 다.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 고소하세요. 고소? 네. 사기죄로. 엄마 이혼 고의로 만든 거잖아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증거도 있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고소,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며칠 뒤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였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사기에 의한 이혼이니까요. 거짓 증거로 이혼을 유도했고 재산 분할도 있었으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은 가능할 겁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피고는 김영애 씨와 전재호 씨 두 분 다 맞죠? 네. 참고로 이 소송 언론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일주일 뒤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법원에서 영희와 재호에게 소장이 배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고소장이 왔어요. 언니, 제발. 우리 대화로 풀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동창 모임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왔습니다. 은정, 혜숙, 정란, 명숙. 마지막으로 영희가 왔어요. 영희는 제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손으로 막았어요. 저쪽에 앉아. 영희가 멀리 앉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모두 서류를 봤습니다. 증거예요. 영희가 제 이혼을 고의로 만들었다는. 은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날짜 이야기, 제 출장, 병원, 수학여행 이야기, 영희가 그날들을 이용한 이야기.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에요. 영희랑 재호 고소했어요. 사기죄로. 영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언니, 정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순아,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해숙이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야, 이게 사실이야?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영희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영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미순아, 우리가 미안해. 내 말 안 믿어서. 괜찮아요. 해숙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5년 친구한테. 영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희만 홀로 남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은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아, 힘들었지? 응.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있잖아.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법원 날짜도 잡혔어요. 한 달 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45년 동안 속았어요. 20년 동안 진실을 몰랐고요. 이제라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앞으로 할 일, 법정 준비, 증인 확보,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를 되찾기. 그래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5년을 영희와 함께 했고요. 그중 20년을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편지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재호도 연락해 왔어요. 미순 씨, 대화 좀 합시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긴 게 오해라고요. 친구들은 제 편이 됐어요. 은정이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 해숙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란이와 명숙이도 자주 들렀어요.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얼굴, 주름이 가득하지만 오늘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왔어요. 엄마, 떨려요? 아니, 괜찮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와 재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영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원고 측 진술하세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이혼, 거짓 증거, 조작된 날짜들, 영희와 재호의 재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서류, 진술서, 모든 게 명확했어요. 피고 측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지만 변명에 불과했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고도 이미 이혼 의사가 있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게는 이혼 의사가 없었어요. 영희가 만든 거예요.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증인, 2004년 3월 15일. 원고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고가 말해줬습니다. 그날 피고는 전재호 씨를 만났죠? 네. 고의로 만난 겁니까? 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울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재판은 휴정됐습니다. 한 달 뒤 판결,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희가 다가왔어요. 언니,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그만해. 할 말 없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책임져.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고 승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 지급할 것. 이겼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명예가 회복된 게 중요했어요. 판결문이 도착한 날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미순아, 축하해. 이긴 거야. 은정이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해숙이 꽃다발을 줬고요. 고마웠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긴 거. 그날 저녁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7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제 것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등산복을 샀습니다. 혼자 산에 갔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였어요. 제 고민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혼자서 바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괜찮아.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한 달 뒤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식사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미순아,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얼굴이 밝아졌어. 정란이 말했습니다. 미순아,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좋아.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등산, 취미생활. 하고 싶었던 것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희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45년 동안 모은 사진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웃고 있는 사진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 했어요. 며칠 뒤 영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언니, 나 이사 갑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재호랑도 헤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 영희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45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서예.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예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요. 마음을 비워야 했어요. 미움도, 분노도, 후회도 전부 비워야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해숙이 전화했어요. 미순아, 영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재호가 영희 찾는다던데. 돈 받으려고. 법원에서 결정된 거 못 받았나 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졌어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영희도 재호도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한 일. 전시회 날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아들도 왔고요. 제 작품을 봤습니다. 큰 종이에 쓴 글씨. 다시 피어나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미순아, 멋있다. 정말 내 이야기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을 살았어요. 그중 20년을 속았고요. 1년을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다시 피어났으니까.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제가 주인공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박미수는 다시 피어났습니다.